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기성 세균과 녹조류인 핵함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핵함이 뭔지 모르실 분들이 많은데요. 호기성 세균은 그냥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함은 녹조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핵함은 주로 적색과 청자색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색 그리고 자색 이렇게 이 부분에 무언가 호기성 세균들이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호기성 세균과 핵함의 백색광을 직접 비추면 산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호기성 세균이 핵함 주변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합니다. 백색광을 프리즘에 송가시킨 빛을 비추면 호기성 세균은 그림과 같이 분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함이라는 친구는 적색과 자색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 광합성을 하면은 요런 식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가 많은 곳 적색 부분과 자색 부분으로 호기성 세균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결론으로 적색과 청자색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험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생물의 특성 중 항상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역은 프리즘에 통과시킨 빛을 비추면 호기성 세균이 그림과 같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냐면요. 항상성과는 우선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 핵함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호기성 세균은 그 산소에 이끌려서 적색과 청자색 부분에 이제 호기성 세균이 모이게 됩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또는 모모에게 자극을 받아 이런 식으로 호기성 세균이 모이는 경우는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렸고요. 니은은 동화작용에 해당한다입니다. 동화작용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한 물질을 빛을 흡수함으로써 복잡한 물질로 바꾸는 물질 대사를 의미를 하는데요.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포도당이 광합성의 산물이거든요. 포도당은 요런 분자 구조를 띠게 되는데 앞에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빛이라던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띠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걸 만들어내는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화작용을 할 때는 간단한 물질에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너지가 우리 태양으로 인한 태양열 에너지, 광합성할 때 태양열 쓰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핵함과 호기성 세균은 모두 물질 대사를 한다인데요. 생명체는 모두 다 물질 대사를 합니다. 핵함은 광합성을 하였고 호기성 세균 역시 세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걸 앞선 시간에 배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새 깃털 중 되게 겉으로 드러난 윗부분은 비행에 쓰이고 감춰진 복슬복슬한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다운이라는 곳은 단열에 쓰인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이라도 기온이 낮은 곳의 새일수록 피부와 바깥 공기 사이를 두툼하게 막아주는 다운의 길이도 긴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같은 종 내에서도 특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 수업 시간 앞에 개념 설명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지만 어떤 섬에 사느냐에 따라 그곳의 환경과 먹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핀치새들이 모두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적응과 진화였는데요.
같은 종이라도 특성이 다른 건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같은 종이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특성이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에 해당합니다.